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30일 금요일 손상TV 특집방송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대해부 그 9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제 내일이면 10번째 이제 마감을 하면서 하필이면 이럴 때 손상TV가 송출 중지가 되고 이래서 이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시청률이 우리가 손상TV에서 할 때보다는 이TV에서 하니까 좀 떨어져서 10번째로 일단 잠시 중단을 했다가 혹시나 뭐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상TV 본방송이 다시 개통이 되면 그때부터 또다시 연재를 해서 하여튼 뭐 누가 이기든지 한번 끝끝내러 가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가 내로남불과 친문무죄, 반문유죄 말을 놨다. 과거 소위 적폐수사를 현장 지휘했던 윤석열 전 총장은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면은 없었는지 자신할 수 있는지, 명예를 목숨같이 여기던 군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에서 보듯 억울함을 느낀 피해자들의 좌절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윤 전 총장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가물탕계의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서 가물탕계는 허물고치기를 끓이지 말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말은 지난 28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밝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문 내용 중에 일부였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각자의 변명을 위해서 영어의 몸인 박근혜 대통령을 또 팔아먹는 짓은 파렴치한 만행이며 여기에 깨춤을 추는 사람들은 영혼을 팔아먹는 짓입니다. 이미 판결이 났고 검찰도 무혐의로 결론낸 계엄문건 의혹건은 더 이상 거론하는 자가 나쁜 자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최근에 근거도 없는 계엄문건 의혹을 들고 나온 김무성과 추미애를 향해서 정면으로 비판한 글 중에 일부 내용을 들려드린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용판 의원은 서울경찰청장 출신이고 한기호 의원은 삼성장군 출신의 정치인들입니다. 제가 왜 이 두 분의 주장을 들려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나마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파들이 불법 탄핵이 뭐 아니다 뭐다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 입방아를 찌우고 저거 멋대로 재단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국민의힘, 심지어는 그 당 안에서 반대로 좌파 같은 말만 내 속에서 내뱉고 있는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조수진, 또 뭐 있잖아, 또 뭐 김재석, 이준석이, 하태경이, 아유, 지긋지긋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는 적들과 합세해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동조한 찬탄파 62직이 여전히 상당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른바 친박들을 모두 몰아내고 당내 권력을 잡고 있다 보니까 불법 탄핵의 진실을 아는 의원들조차도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우파 국민들의 민심은 알 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과 4년 넘게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배신 행위를 듣고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5년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우파 국민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좌파들과 똑같은 논리로
툭 하면 거꾸로 몰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파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됩니다. 만약 김무성파들이 당내 권력을 다시 휘어잡으면 결국에는 좌파와 손을 잡고 의원 내각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파 국민들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김용판 의원이 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에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대권 주자로 나서기 전에 고해성사의 과정을 먼저 거치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정진석이가 무언 감정은 정권교체의 큰 강물에 씻어버려야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국민의힘의 정진석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관심을 끄라는 거 아닙니까? 정진석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야당이 수행해야 할 시대적 대의는 정권교체라면서 정권교체라는 큰 강물에 자잘한 감정은 씻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상TV가 묻습니다. 여보시오 정진석씨,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을 탄핵해서 감옥에 보낸 것이 이게 자잘한 감정입니까? 4년 넘게 감옥에 갇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감정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해수로 5년째 아스팔트에서 싸우고 있는 우파 국민들의 그 감정이 당신이 보기에는 자잘한 감정입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입에서 정권교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고통을 당한 우파 국민들이 목숨 걸고 찾아준 그 정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탄핵 62적이 좌파 세력들과 동조해서 정권을 주사파에다 갖다 바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뻔뻔하게 정권교체를 말합니까? 갖다 지어진 정권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 사람들이 그 당에 지금도 가득한데 내년에 정권을 찾아준들 끝까지 지키기는 하겠습니까? 우파 의원들이 누렸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은 당신들이 잘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갔던 그 정권을 찾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파 정권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우파 국민들이 투쟁하고 싸워서 찾아온 정권인데 그 정권을 지키지 못하고 당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무성, 유승민에게 속아서 보란듯이 정권 다 채우지도 못하고 9년 만에 주사파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정권을 주사파에 갖다 바친 사람들 아닙니까? 김무성 당신이 2006년 11월 30일 추미애하고 여의도에서 만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상생해명한 게 뭡니까?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정권 교체를 말하기 전에 정권을 주사파에 갖다 바친 잘못에 대해서 우파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고 정권을 찾자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정권을 주사파들에게 갖다 바친 찬탄파들이 그대로 당에 남아있는데 내년 대선에서 정권 찾아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정권을 5년 동안 지키겠습니까?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지금도 설령 윤석열이 됐든 누가 됐든 손상대가 됐든 뭐 홍준표가 됐든 조은진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만약에 우파의 대통령이 들어섰다. 그래서 정권이 넘어왔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중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김무성이나 유승민처럼 후닥닥 모여서 탄핵해버리고 좌파에다 정권 갖다 바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찾기 위한 분명한 목표를 밝히고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반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권만 찾아오면 어떻겠다는겨? 만약에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우리가 정권을 찾아온다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시킨 자들을 전부 다 감옥으로 보낼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원한도 다 풀어댈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 진실이 밝혀지면 탄핵 62적도 모조리 정치에서 떠나겠습니다. 이런 반성조차도 없이 정권을 찾아달라고? 아이고 꼴값을 떨어도 꼴값이 풍년이에요. 그거는 윤석열이건 누구건 출마 전 분명한 좌파 척결의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허약한 국민의힘 이 능력으로 봐서는 180석의 좌파 정당에 또 농락당하다 못해서 정권을 빼앗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왜 넘겨주었습니까? 정치를 해봤다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 당연히 그 정권이 넘어간다는 거 그거 몰랐다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 탄핵을 했으면 내부의 적으로 처단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묻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이번 보궐선거처럼 이유 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 고쳐먹고 새로운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밀어줍니다. 지금 우파 민심은 장난이 아닙니다. 양반들아. 윤 총장을 향한 대구 경북 민심의 이상기류가 흐른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TK 지역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한 달 사이에 20%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전히 우파의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있고 TK 이 동네의 지지는 여전히 강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TK 출신 유승민이가 TK에서 왜 외면받고 있겠습니까? 바로 김무성과 함께 박근혜 배신자로 단단히 찍혀 있으니까 대구에서는 이제 유승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게이트도 아닌 국정농단의 이름을 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정이 이게 한순간에 그냥 수그러 들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TK 평가는 단순합니다. 좌파의 부안해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쓰러뜨린 검찰의 칼잡이라는 원망이 가득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영TV가 검찰총장 그 순간부터 양심선언해야 된다. 양심선언하라. 빨리 골든타임, 빨리 타임을 맞춰서 해야 된다. 숱하게 언지를 주었던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윤석열이 정권을 잡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으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윤 총장이 빠른 시일 내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TK 지역 분위기가 전국을 강타할 것입니다. 지금 바람이 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석열 전 총장은 박근혜의 국민적 감정을 건너뛰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은 여전히 TK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TK 지역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다는 것 윤석열 총장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그냥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정치 못합니다. 물론 양심선언하기가 껄끄러워서 국민의힘을 버리고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고 제3지대 후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과연 지금과 같은 지지율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과 박영수 특검에 묻습니다. 당신들이 진두지휘를 했던 검찰과 특검, 특히 검찰은 국정농단 재판의 1심에서 삼성, SK, 롯데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기업들의 미러,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을 갖다 붙여서 18개 공소 사실로 기소를 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자리에 바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해서 논거를 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해 줄 것과 함께 징역 30년 및 벌금 1185를 구형해달라고 1심과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묻습니다. 윤 총장께서는 검찰이 구형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형량이 지금도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30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할 정도로 대역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과연 이 형량이 적정한 것인가는 다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변호사들, 또 학자들, 심지어는 배보연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까지도 잘못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고 뭔가는 얼렁뚱땅 절차상 하자까지 수도 없이 문제점이 많은 이런 탄핵소추 의결부터 시작해서 형사처벌까지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이전 방송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뒤집어 씌운 각종 혐의들이 진실인지 그 여부도 조만간 밝혀질 것입니다. 이미 제가 어제 8번째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뒤집어 씌운 논리라면 전직 대통령 모두는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하고 문재인은 탄핵을 100번 1000번 더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윤석열 전 총장은 대권에 출마하게 되면 이 문제만은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30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10번째 이제 방송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한 연재는 마치고 나중에 방송이 본방송이 다시 살아나면 그때 또 다른 연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의 응원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느슨해지면 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